안녕하세요. 어슬렁 아프리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은보르비란 마을에서 제일 처음 했던 일, 양파 재배를 했는데요. 정말 난감했죠. 제가 양파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넓은 밭에 어떻게 물 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은보르비란 마을에 왔을 때 여기 보시는 이 화이트보드 있죠? 네, 이거 진짜 딸랑 한 개 들고 왔습니다. 이거 한 개. 왜냐면 뭐 여기 유목민들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유목민 언어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여기에 일일이 막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마을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분들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뭐냐면 양파 짓는 방법을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제가 왜 놀라냐면 보통 이제 제가 여러 마을을 가서 이제 제일 첫 마디가 그겁니다. 이 마을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통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뭐 빌딩을 지어달라, 학교를 지어달라, 심지어는요 막 수영장을 지어달라. 그리고 또 어떤 마을은 마을버스를 한 대 사달라. 뭐 정말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 많이 요구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무슨 사막에 수영장 지어가지고 어떻게 물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호텔을 지어달라 하는 동네도 있었어요. 아니 호텔 지어주면 그 호텔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호텔을 관리하고 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아무 대책도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 지금까지의 ODA가 이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의 개발협력 ODA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원조를 받는 방식을 알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서구 유럽 이런 쪽에서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를 침략했던 어떤 미안함, 죄스러움에 실제로 그런 건물들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많이 지어줬는데 문제는 하드웨어만 제공을 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안 했는 거죠. 그래서 건물만 당랑 있고 나중에는 그 건물이 그냥 폐허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지어줬는데 지어만 놓고 갔어요. 그러면 그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약품 그런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만 짓고 가면 그 사업 끝나면 종료하면 그냥 그 보건소는 그냥 풀밭이 되는 거죠. 산이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마을에서는 제일 먼저 양파 재배 기술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마을은 정말 깡촌 마을이구나. 지금까지의 어떤 선배들의 ODA 방식에 전혀 오염되지 않았던 마을이구나.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파 재배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제가 양파를 한 번도 재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벼농사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급히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죠. 양파 어떻게 재배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매뉴얼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배를 하는데 포트 육묘를 해라. 왜냐하면 양파 종잣값이 비싸기 때문에 포트 육묘를 해서 종잣값도 절약하고 그리고 관리도 쉽다. 그래서 양파 포트 육묘 재배법을 제가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가르쳤어요. 그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주민들하고 새마을이 뭔지, 새마을에 대한 의미라든가, 그리고 이제 리더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주민자치발전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뭐 건물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정말 그 나무 그늘 밑에서 그 그늘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지요. 그리고 양파 재배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뭐 전기도 지금 없고 물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제 얼굴도 지금 보니까 아주 초췌하네요. 수영도 못 갔고 이렇게 지금 지냈습니다. 보시면 이제 포트에다가 이제 양파를 심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이제 뭐 한국 같으면 이게 양파를 하나를 폭 집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톡 넣는 그런 이제 기계가 있어서 자동화돼 가지고 굉장히 빠른데 저희들은 일일이 손으로 이제
한 알 잡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양파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뭐 2알, 3알 그냥 잡히는 대로 이제 구멍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양파가 이렇게 발화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제가 이제 한국에 우리 전문가, 새마을 전문가를 한 초청을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새마을 교육을 이제 계속 이제 양파 육묘하는 기간 동안, 보통 양파 육묘가 한 40일 정도 되거든요. 40일 동안 이제 놀 수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제 새마을 지도자 양성 교육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 포트 육묘하는 과정입니다. 양파 이제 플러그모라고 하는데요. 이제 정말 발화도 잘 되고 위에 또 이렇게 차광망을 설치해 줘가지고 햇빛에도 차단 잘 되고 해서 지금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별도의 또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땅바닥에 글씨 써가면서 또 말도 잘 안 통하고 하니까 땅바닥에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농업기술 지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 교육대로 이제 전문가님이 오셔서 하고요. 여기는 이제 시청에 한번 빌려서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기 보시면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 새마을을 알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찾아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우리 새마을이 뭔지, 이제 새마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뭐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은 이제 처음 보고 신기한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상당히 많이 참석해서 새마을에 대한 어떤 인식을 많이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 농약도 제가 이제 어차피 여기는 뭐 농약도 없고 비료도 없는 그런 동네니까 여기 주변에 그 독초를 찾아가지고 생물 농약을 만들어가지고 이 벌레들이 죽나 안 죽나 이렇게 제가 한번 시험도 해봤습니다. 시험을 해보니까 뭐 아주 잘 죽더라고요. 그래서 생물 농약 친환경으로 만든 이제 생물 농약입니다. 이것도 만들어서 뿌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농업 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토지도 없으니까. 그 밭을 만드는 과정이 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밭을 만들까 했는데 주민들이 맨 처음에 이제 5헥타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5헥타. 5헥타 너무 큰데. 왜냐하면 1헥타가 100m잖아요.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500타를 만드느냐 물어보니까 집에서 갑자기 자기 집에 있는 이제 이 괭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이 가시나무 보이시죠? 이 나무를 전부 제거를 하는 겁니다. 나무를 다 제거하고 또 부녀자들은 이런 자그마한 어떤 손괭이, 뭐 우리로 치면 호미의 개념인데요. 손괭이 가져와서 또 땅도 고르고 가지고 뭐 이 작업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 200명은 모였어요. 200명 모여서 이제 나무 다 자르고 해가지고 굉장히 5헥타를 조성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자, 문제는 이제 나무를 벨 수 없는 거, 큰 나무 이런 것들은 또 막 불로 태워가지고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5헥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성 전, 조성 후 5헥타 아주 큰 땅덩어리를 만들었는데 자, 문제는 여기 물을 줘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뭐 워터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알아서 물을 줘야 되는데 또 주민들이 이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개발 의지 이런 걸 이제 개발 의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 5헥타를 구획을 지금 나누었습니다. 구획을 나누고 분야자들도 다 와서 이제 구획을 나누고 심을 이제 둑도 만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물을 못 주니까 이 그림 보면 제가 굉장히 가슴이 울컥한데요. 집에 있는 이런 양동이 있죠. 양동이를 전부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까지가 약 한 1km 정도 되는데요. 1km 되는 거리를 머리에 양동이에 물을 이고 와서 이 우리 토지에 이제 붓는 겁니다. 제 시범적으로 이제 1헥타르 정도만 이제 부었죠. 이때 기온이 50도가 넘습니다. 바깥 기온이 50도가 넘는데 아침 7시부터 나와서 머리에 양동이 들고 1km를 매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저도 양손에 들고 양동이 2개 들고 이제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정말 한 번만 갔다 오면 지칩니다. 여기서 이분이 이제 이 마을의 어떤 흥을 돋궈주는 그런 이제 연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아주 그 일하는데 이제 흥이 나는 그런 목소리로 아주 그 뭐 온자라마 하면서 이제 목청껏 외치는 그런 흥을 북돋워주는 이제 목소리를 잘 내십니다. 그 실제 영상은 제가 여기 위에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과거 영상인데요.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제가 이 영상만 보면 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양파를 심고 이제 물을 주었는데 머리에 이거 주었는데 그 아니나 다를까 그냥 물 주자마자 이제 다 마릅니다. 다 말라가지고 땅이 막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예, 쩍쩍 갈라지니까 이게 양파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헥타에 심었던 이 양파가 전부 그냥 100%다 가물에 타 죽었습니다. 햇빛에 타 죽었습니다. 예,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 완전히 살아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지? 정말 고민이 많았죠. 뭐 이때 뭐 진짜 제가 몰래 막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밤마다.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을 댈 방법이. 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섹터를 나눴습니다. 섹터를. 예, 물을 가둘 수 있는 섹터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섹터를 몇 개 나누냐면 21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21개 섹터로 나누고 이제 1개 섹터에 10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10명의 자기 이제 물 주는 구역을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조그맣게. 그래 여기에만 주면 된다. 10명이 여기에만 물 주면 된다. 그러면 조금 쉽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조금 쉽긴 쉽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양파는 살렸습니다. 살렸는데 그래도 50%는 죽었습니다. 50%는 죽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알아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강낭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아리꼬라고 이걸 또 심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면적을 물을 주면 힘이 들다. 그래서 제가 또 개발해낸 게 이제 구멍 간수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뿌려 있는 이 부분에만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 머리에 이고 온 그 물이 아까우니까 딴 데는 주지 말고 여기 구멍에만 줘라. 구멍에만. 그러면 물이 증발되는 양도 줄어들고 당분간 또 안 줘도 되니까 요 구멍에만 주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입전개도 잘 되고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멍 간수법은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보세요.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무를 심으라 그랬는데 여기에 또 실제로 나무를 심었어요. 뚝에다가 나무를 구멍을 파고 나무를 심어 갖고 올라왔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 나무는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양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습니다. 다 뜯어먹고 죽었는데 여기는 좀 나무 심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양파가 이제 굉장히 좀 생육이 좋았습니다. 생육이 좋고 여기 또 비료 관리라든가 물 관리도 힘들지만은 뭐 그럭저럭 잘 해가지고 일단 생육은 아주 이제 양호하고 좋았습니다. 예. 결국에는 양파가 뭐 아주 잘 커주었습니다. 예, 수확할 때까지 뭐 크게 큰 어려움 없이 아주 생육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양파 사이즈도 뭐 아주 굵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양파 수확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제 한 손에도 다 이제 들어가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사이즈고 실제로 그런 큰 사이즈들이 많이 이제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양파 수확하는 현장 수확했던 모습 그것도 제가 여기 위에 영상으로 한번 올려 놓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최초로 이제 양파를 수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양파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게 이제 기존의 양파거든요. 보시면 이게 기존의 양파 이제 시장에서 제가 하나 샀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인데요. 여기는 이제 한국의 양파하고 틀립니다. 열대지역 양파는 춘파 양파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돌 같습니다. 칼로 이렇게 해도 잘 안 들어갈 만큼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산한 이제 새마을 양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크고 아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큰 개체들을 수확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이즈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여기 애기 얼굴에 제가 이제 갖다 대봤는데 거의 뭐 애기 얼굴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마을이 농사 지으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무게를 달아보니까 기존의 양파가 144g이었는데 우리가
생산한 양파가 한 622g으로 약 4.3배나 높았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친구한테 보여줬거든요. 양파 재배하라고 가르쳐준 친구한테 보여주었더니만은 처음에 이제 이 친구가 안 믿는 거예요. 원래 그 아프리카 열대 지역 양파는 사이즈가 클 수가 없다. 작고 단단한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게 600g 넘어가는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제로 이런 게 나왔다. 라고 하니까 처음에 안 믿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죠. 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영상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믿을 수 없다고, 지금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저도 사실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양파 처음 재배해 봤거든요. 아주 진짜 초기 처음 재배해 봤는데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양파에 재미가 붙어서 계속 양파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양파 블로그며 육묘는 이제 한국처럼 굉장히 그 정밀하고 정교한 농법을 잘 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그게 유용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양파 종자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종자 가격 낮추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블로그 안에 한 알만 있기 때문에 그 한 알이 크면서 뿌리 형성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은 이점이 많습니다. 좋은 상토도 또 한국에는 많고요. 근데 이걸 도입하려고 했는데 역시 그거는 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일단 그런 양파 종자를 하나씩 집어갖고 이렇게 딱 넣어주는 그런 기계가 없고 일일이 손으로 그 한 알 한 알 집어가지고 그 구멍 안에 넣는다는 게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벌크로 그냥 줄로 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벌크로 그냥 씨를 뿌리고 거기서 나오는 양파를 묘종해서 분리해서 이제 봄밭으로 이식하는 그런 재배법이 아직까지는 여기에는 이제 그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주민들을 보고 물어보니까 도저히 구멍 안에 하나하나를 못 넣겠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또 해봐도 그게 굉장히 좀 힘들고 고된 작업이더라고요.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그런 어떤 신기술을 도입하기에는 아프리카는 너무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처음 아프리카 사막 마을에 왔을 때 있었던 양파 재배 이야기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